좀 객관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게 이런 전자의 맛 센서죠. 사람의 혀와 달리 그 맛을 각각 다른 성분으로 인식해 분석할 수 있다는 전자혀. 이번에도 우골 스프와 세 종류의 국물을 준비해 맛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. 주성분 1은 다른 곰탕하고도 비슷하지만 주성분 2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곰탕보다는 이제 의뢰해 주신 곰탕하고 좀 더 유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라면의 우골 스프와 이장우 사장의 곰탕엔 공통적인 맛이 존재한답니다. 하지만 그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전자혀로는 밝혀낼 수는 없는데요. 이장우 사장은 전자혀가 찾아낸 맛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답니다. 이게 측에서 재판부에 마지막에 제출했던 곰탕류 품질 결과 보고. 라면 회사가 유명 곰탕집들의 곰탕을 분석한 뒤 작성한 보고서.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장우 사장의 곰탕이 유독 감칠맛이 우수하고 콜라겐 함량이 높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. 부장이 전화가 와서 very nice, 정말 흠이 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완벽한 음식이다. 라면 회사가 칭찬했던 높은 콜라겐 함량이 우골 수프를 광고하는 데 쓰였다는 점도 이장우 사장에겐 수상해 보입니다. 콜라겐 함량이 유독 높고 인공 조미료 없이도 기막힌 감칠맛을 내는 곰탕.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장우 사장 역시 알지 못합니다. 여기서 1차 시키고 또 투탕할 거는 2차 시켜서 이것이 숙성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여기도요? 네. 다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조리 과정 속에서 그 비밀스런 맛이 탄생했을 거라고 추정할 뿐입니다. 꺼내서 그 제품 그 분석을 해서 차별화된 부분이 확실히 나온 부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들 방식대로 그것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, 지금도. 이장우 사장의 추측처럼 라면 회사가 그의 곰탕을 연구하던 중 맛의 비밀을 찾아냈던 걸까요? 저희가 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그 곰탕집에서는 국물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 분유를 넣는다든가 맛을 진하게 해서 MSG를 넣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성분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전부 분석한 겁니다. 그게. 참고할 이유가 없었답니다. 표절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는 또 있다는데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첨단 기계를 3개를 설비해서 약 300억 정도 들였습니다. 그걸 통해서 제품을 개발했더니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나온 거지 절대 그 곰탕의 곰탕 기술을 저희가 뭐 동행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. 지난 10월 18일 드디어 맛 표절 소송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. 판결을 내리겠습니다. 제 판결은요. 이쪽. 맛의 유사성보다 제조 방법의 차이에 주목한 판결이었습니다. 맛 자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우 주관적이고 사람들마다 느껴지는 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맛을 보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, 사실. 그 맛을 내는 방식을 보호를 하는 거지. 말씀드렸듯이 법은 주관적인 맛보다 판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제조 공정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. 역분석해가지고 만들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. 그 비법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거를 알아낸 거지. 그럼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어떤 맛이 또 다른 기술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역분석을 불법이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. 어머니의 유산과도 같은 맛. 그 맛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몰라주는 세상이 이장우 사장은 원망스럽답니다. 가마솥의 그 불꽃은 50년이 넘게 계속 이어졌던 거죠. 그 속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? 제가 돈이나 아니면 어거지를 쓴다 이런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라면 회사와 손잡을 날을 기대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 이장우 사장. 그래도 꼭 지키고 싶은 하나가 있답니다. 항소를 준비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데요. 정말 그동안 제가 지켜온 부분을 그 역사 속에 갖고 있는 그 원칙이
나는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.